보니까 제가 가능하면 다양하게 궁금한 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일단 저희 회사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다 대세는 디지털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엔지니어 분이 오셔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미래는 다 디지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현재가 디지털이다 이미. 이제 현재가 디지털이고, 여러분들 매일 왓츠앱, 카톡 하루에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저희가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디지털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결된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도 있지만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연결된 그런 초 하이퍼 커넥트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네, 넘어갔는데 숫자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초 연결된 이제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는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래는 전기가 대세가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디지털화가 당연히 되겠죠. 미래이고 폭발적으로 되겠죠. 근데 전기나 에너지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 조성문 과장님 같은 엔지니어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나 보낼 때마다, 왓츠앱을 하나 보낼 때마다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다 서버랑 연결돼 있고 서버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서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얘기 많은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절반만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반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서 집에 가서 퇴근해서 다 플러그를 꽂고 충전을 하면 그 전기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시스템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전기화가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매니지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전기가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도 늘어날 거고, 테슬라 경쟁자도 생길 거고,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생길 거고, 뭐 은행이며 공장이며 빌딩이며 모두 다 연결이 될 거고, 점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발전소를 더 많이 짓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저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COP21에서 결정이 된 것처럼 저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1.5도 이내로 그 온도 상승을 낮추려면, 막을 1.5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낮추려면, 그러면은 CO2를 저희가 절반으로 감소를 시켜야 되고, CO2를 절반으로 감소를 시키려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뭐 탈원전 이런 게 되게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은 대안이 없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대안은 결국은 사용단에서 3배 정도의 효율을 올려야 한다. 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디지털화 산업화를 도시화를 막을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결국 맞추려면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3배를 더 높여야 하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사용자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미션이 Life is On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저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다 끊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젯밤에 끊겼다고 저희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호주에서는 페이스북 안 됐다고 119 이런 데다가 신고도 막 들어왔다고 하고, 정말 단 몇 시간만 끊겨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패닉을 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다 없는 상황을 생상을 하면 저희가 라이프가 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저희가 가진 기술로 라이프 이즈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다 잘 만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걸 저희 회사 미션으로 삼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프랑스에 이제 본사라기보다는 프랑스에 오리진을 둔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이지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밸런스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이 아니라 북미,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에이펙,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한 25% 정도씩의 그런 균일한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26빌리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은 13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이하게 저희가 홍콩에 글로벌 헙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본사가 원래는 파리에만 있었어요. 프랑스 회사다 보니까. 저희도 삼성의 본사는 한국에 있고, 타타의 본사는 인도에 있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 회사라서 저희도 파리에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고객이 전 세계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화되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본사 직원이 프랑스인인 게 맞냐, 대부분의 본사 직원이 유럽인인 게 맞냐라는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허브를 그러니까 본사를 3군데 만들었어요. 한 군데는 파리에 있고, 한 군데는 미국 보스턴에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여기 홍콩, 이제 에이펙, 중국, 저희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글로벌 헙을 두고, 사실은 글로벌 CEO도 홍콩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홍콩에 이제 살고 계시고, 물론 출장을 많이 가시지만, 그 다음에 글로벌 CMO, 글로벌 CHRO, 그 다음에 글로벌 저희 회사가 가장 매출이 큰 사업부의 글로벌 헤드도 홍콩에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CFO는 본사에 있고, 누구는 보스턴에 계시고,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충 저희 회사에 대한 오버뷰였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효율을 이제 3배로 올려주는 게 저희 회사의 업무라고, 약간 그 프린트물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앞부분 회사 설명을 조금 줄이느라고 살짝 몇 가지 오늘 발표할 때는 빼는 슬라이드들이 있어서요.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올리냐 그러면 3배 효율성 어떻게 올릴 건데, 발전소도 더 안 짓고,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솔루션 이름이 에코스트럭처라는 솔루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요즘 얘기하는 문송화입니다. 그 문과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같이 계신데, 동지를 계신데 자신감을 저희가 갖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그 에코스트럭처라는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빌딩, 이런 건물도 다 에너지를 쓰잖아요. 지금 조명 쓰죠, 에어컨 쓰죠, 화장실 가면 더움을 틀어야 되죠.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빌딩이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자동화를 통해서 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 예로 저희 파리의 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가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임대예요. 저 임대. 큰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면서 그 건물에 막 수만 개의 센서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건물 자동화 시스템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날씨가 좋아요, 더워요. 그러면 히터를 조금 낮춰도 되는 거죠. 왜냐면 밖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들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밖에 온도가 이러니까 지금 히터는 이래도 되겠다. 그 다음에 직원이 현재 이 방에 많으니 히터를 좀 그래도 높여줘야 되겠네? 내지는 아무도 없는데 빈 방이니까 에어컨을 낮추자, 온도를 낮추자, 조명을 끄자. 이런 이제 각종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BMS라는 그런 이제 빌딩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그 센서들이 다 계속 수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빌딩의 면적당 에너지 소비를 30%를 줄였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와 비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공장, 아니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엄청난 그 고집적도의 막 서버 막 이런 애들이, 우리 핸드폰도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그 비싼 몇 억씩 하는 장비들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래서 걔를 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쿨링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드. 그래서 저희 말하자면 한전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가정과 기업의 전기를 더 잘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자동화된 솔루션과 서비스,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통틀어서 에코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거는 저희 회사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더 저보다 출중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저희가 역사가 한 180년 정도 됐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지만
18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각종 세그먼트에서 오일 앤 가스, 뭐 푸드 앤 베버리지,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여러 가지 유수의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 고객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 비즈니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기업과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어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이 Creative Machinery Electric Grid Company, 이게 저희 회사가 가진 피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이노베이션과 이코스트럭처와 뭐 R&D와 소프트웨어와 결국은 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인재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굉장히 굳은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 회사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성급한 이런 일반의 오류 이런 걸로 나눠보자면 유럽 회사들이 조금 더 이런 쪽에 많은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오래된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고뇌와 성찰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인재들을 어떻게 저희 회사에 오게 할 것인가, 왜 사람들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입사를 해야 되냐라는 저희가 이제 이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세 가지 약속을 한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개개인들이 하는 일들이 모여서 이제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더운 데도 참으세요, 추워도 참으세요, 카톡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덥지만 시원하게 보내고 추울 때 따뜻하게 보내고 카톡도 다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구 온난화는 줄이자 라는 이제 그런 미닝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동등한 기회, same chance of success를 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뭐 그 사람이 국적이 무엇이건, 뭐 학교를 어디를 나왔건, 종교가 무엇이건, 아니면 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됐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저희가 가진 신념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다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미 경지에 다 다다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위해서 이제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클루시브한 이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인파워먼트.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위에서 오는 결정만 이제 탑다운 결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지는 내가 우리 회사의 미닝풀한 퍼포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파워먼트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의 또 멀티허브, 글로벌 허브를 세 군데 세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컬처는 일단 입사를 하시면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5가지 밸류, 이제 공통적인 밸류를 가지고 업무를 하자라는 어떤 저희만의 가훈처럼 이제 5가지 밸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기 잘렸네.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커스터머 퍼스트.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또 180년 동안 죽지 않고, 기업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이노베이션과 디스럽션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Dare to Disrupt라는 두 번째 밸류, 그 다음에 세 번째 Embrace Different,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성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배우자, 디지털화도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 직원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lifelong learner, 평생 배워야 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가치. 마지막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약간 주인의식이라는 게 한국말로 했을 때 잘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자라는 5가지 밸류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제 미션을 다 함께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밸류와 앞에 말씀드린 밸류와 저희 회사의 어떤 프로미스, 직원들에게 드리는 프로미스를 가지고 했던 일들이 뭐냐, 몇 가지 예를 잠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페이 에쿼티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 페이 갭이 사실 있잖아요. 여기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페이 에쿼티가 문제가 사실 이슈가 있고, 그리고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BBC에서 뭐 굉장히 큰 또 스캔들이 있었죠. 여성 기자와 남성 기자, 내지 여성 앵커와 남성 앵커 사이에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서 큰 스캔들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도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급여가 적게 지불되는 일이 없도록 페이 에쿼티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 현재 모든 게 굉장히 로버트하게 리뷰를 해서요. 그래서 2020 내년까지 전 직원의 97%, 왜냐면 뭐 계약직 사원도 있고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97%의 직원들이 다 페이 에쿼티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92% 정도의 직원들이 이미 그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밀리 리브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젊으셔서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작년에 이제 론치를 한 팔러스인데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이제 특히 취업을 하셔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되실 경우에, 안 꾸리실 수도 있지만 꾸리실 경우에 자녀를 낳고 산유를 가잖아요. 여성분들도 산유를 가고, 요즘에 아빠분들도 산유가 아니라 아빠는 뭐라고 하시죠? 아빠는 육아휴직인가요? 육아휴직. 아버지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가시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서 어떤 나라는 법으로 그 개런티를 해주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안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최소한 이만큼은 우리 회사가 주겠다. 법이 없더라도, 특히 미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직원들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근데 물론 북유럽 이런 데는 훨씬 많죠. 거기는 이미 마켓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북유럽의 직원들은 더 많이 받지만, 최소한 법에 상관없이 여성분들은, 사실 여성도 아니에요. 저희는 주 양육자가 3개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남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동성애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남성분이 결혼을 안 했는데 나는 아기를 어답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빠가 아기를 키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성휴가, 부성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 양육자인 경우에는 3개월, 그 다음에 부양육자인 경우에는 2주, 그 다음에 또 패밀리 리브라고 하는 이유가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난 결혼 안 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가족 중에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다. 그래서 휴가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 휴가를 써야 된다. 그럼 다시 일주일. 그래서 이게 다 패밀리 리브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다 이제 유급 휴가예요. 유급 휴가고, 저희 회사가 나라의 규제와 상관없이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팔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멀티허브. 그래서 결국은 저희 회사가 가진 인파워를 하자, 직원들을 고객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고객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좀 더 우리 글로벌 오피스에 다양한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프랑스인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럽인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한국 사람도 오고, 그리고 여기 사실 저희 회사에서 김수진 님이라고 같이 저희 동료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국분, 저희 회사에 지금 글로벌 HR에 3분이 있어요. 한국분이 3분이 있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좀 더, 사실은 본사에서 일할 때 마켓에서 일할 때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지만, 본사에서 일할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전체 그룹의 정말 엑스컴들과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유럽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 해서 이제 멀티업을 만들게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홍콩에 온 지 지금 2년 됐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년 됐는데, 2년 전에 홍콩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일할래? 라고 저한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파리였으면, 파리에 와서 여기 글로벌 본사 인사부 자리에서 일할래? 파리였으면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홍콩에 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파리였으면 남편을 두고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저희가 만나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그래도 가정을 제 커리어도 물론 중요한데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못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홍콩이니까
그래 뭐 3시간, 4시간 뭐 주말에 잠깐 뭐 올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제가 홍콩 허브로 오게 됐어요. 멀티허브이 없었다면 제가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간략히 저희 회사 이제 커리어 오퍼레이션 잠깐 말씀드리면, 홍콩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저희가 허브라서 홍콩에서 로컬 팀도 있어요. 로컬 팀도 당연히 있지만 글로벌 팀도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인사부, 마케팅이 좀 많아요. 저희 홍콩 허브에는 많이 있는 직원들이 인사부와 마케팅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부서도 꽤 있어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 이공계 분들은 당연히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파퓰레이션은 이공계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그 그레이주에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끝난 상태예요. 작년 말에 뽑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사이클이 끝난 상태고, 인턴십이 이제 여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애드호크로 이제 각 사업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턴을 이제 채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저희와 가까운 동부가 이스타시아 저펜 존을 봤을 때는 여기에 에너지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 그레이주에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부가 내에서 그 이제 패스트 트랙 매니저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사이클이 다 계속 있으니까 저희 회사의 채용 웹사이트에서 여기 제가 UR을 적어놨는데 그레이주에이트 프로그램이나 뭐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이런 걸로 검색하셔서 보시면 그때그때 채용 열려있는 자리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혹시 뭐 1학년이나 2학년도 있으세요?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세요? 2학년이세요? 1학년이세요? 대단하세요. 네, 이런 열정 아주 좋고요. 1, 2학년이신 분들은 아직은 내가 뭐 인턴은 어플라이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취업이 조금 거리가 있다 하시면 저희 회사 글로벌 공모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 글로벌 공모전이라서 각 나라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8팀을 뽑아서 글로벌 다 모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바르셀로나에서 모일 거예요. 10월에 바르셀로나로 다 초청을 해서 각 리전에서 이긴 팀들이 이제 경쟁 PT를 해서 저희가 이긴 팀한테는 이제 잡 오퍼를 드려요. 잡 오퍼를 드려서 홍콩에서도 현재 지금 과기대로 이제 홍콩분인데 과기대 다니실 한 3년쯤 전에 과기대 재직할 때 이제 여기 어플라이 해서 글로벌 위너가 돼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안타깝게 한국이 글로벌 저희가 현재 이게 올해로 9년째거든요. 올해가 9년이 되는데 한국 팀이 글로벌 파이널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에이펙 이제 각 나라에서 1등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1등 팀이 에이펙 그 위전에 가거든요. 에이펙 위전에 올라가면 에이펙 위전에서 뭐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뭐 태국 뭐 이런 이제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데 여기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한국 팀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홍콩에 계신 한국 학생들이 올해 많이 지원을 하셔서 한국팀이 글로벌 파이널까지 가는 그런 쾌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라 홍콩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같이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의 1등이나 뭐 2등한 홍콩에서 아무튼 그 네로다운을 해서 잘 된 팀과 몇 팀과 중국에서 팀 같이 경쟁을 해서 중국 플러스 홍콩 대표가 글로벌 파이널에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Doing the teaching because I enjoy solving problems. Because we care about the sustainability, care about innovation, and we as the young generation want to contribute. Walking around, you can see that everybody talking about sustainabilit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that's like really what we should care about right now. I think it was like a big heart melting pot of cultures. We don't have an engineer background, we are both in the business school, so
So it's a lot about diversity here in Schneider Electric. It feels very empowering. Our ideas, even though we're still students, are really important and actually make a difference. I've never seen a company that I really felt invested in students as much as Schneider Electric does. Even if you don't think your idea is perfect, just submit it and people in Schneider will be willing to work with you on it. We had a very basic foundation level idea when we first started, but our mentors really helped build one by one by one. Go out, look for problems, solve problems, be innovative, believe in yourself. You will win it. 네, 그래서 뭐 3학년, 4학년, 대학원생은 없으시죠? 대학원생까지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요. 뭐 다른 회사들처럼 막 복잡하게 막 논문 써서 내려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딱 4장만 내면 되고요. 근데 2명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1명이 아니고 2명이 같이 팀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고, 이 팀원 중에 1명은 여성이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항상 인클루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꼭 여성분이 최소한 1명은 있는 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얼른 짝이 없으신 분들은 얼른 여기 계신 여학생들이랑 얘기하셔가지고 팀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한국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에이펙에서 약간 항상 밀리니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 계신 유학생분들이니까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이기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어예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영어로 이제 질문을 이제 막 들어오면 발표까지 잘하세요. 연습을 해오니까. 근데 Q&A에서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이 이렇게 착착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약간 조금 어렵더라고요. 중국 학생도 그런 챌린지가 좀 있고요. 한국 학생도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학생들이시니까 다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 학생들이 글로벌 슈나이더 일렉트릭 우리 공모전 1등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1등을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잡 오퍼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의 2도시를 선택을 해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슈나이더가 있는 도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웬만한 데는 다 있거든요. 웬만한 데는 다 있으니까 뭐 고르시면 이제 그 도시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좀 커리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나이,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뭐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고향? 그 정도? 그 세 개는 꼭 알고 싶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앞에서 그 제너레이션 제 세대는 Z라고 했거든요. 제너레이션 Z에 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 X세대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삐삐와 뭐 시티폰과 이제 뭐 핫메일과 이런 게 굉장히 핫한, 제 선배 군대에서 돌아온 선배들에게 야후를 아냐, 야후는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이다, 한메일 계정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제가 전산실에서 앉아서 가르쳐주던 그런 세대인데요. 제가 졸업을 학부를 딱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 때, 그때는 이제 문성합니다가 없었어요. 문성합니다가 없었고, 제가 문과를 갔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사실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 딱 언론고시 내지는 각종 고시, 3가지 고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제 친구의 95%. 저는 근데 좀 그 대회를 참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실은 학교만 다니다가 졸업할 때가 딱 되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공부나 더 하자라는 굉장히 편한 생각으로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국제대학원에, 아까 국제학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저 국제대학원에 가서 이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를 석사를 했어요. 하고 이제 2년을 보냈는데,
네, IMF 여파가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뭐 완전히 가라앉지는 제가 학부를 졸업했을 때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지만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참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냥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석사에 여자 이게 너무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자인데 거기 석사야? 여기 이러니까 서류에서 얘네 약간 걸러진 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외국의 기업을 가야 되겠다. 사실 뭐 당연히 한국의 기업에는 뭐 그 유리 천장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뭐 아침 9시까지 출퇴근하는 걸 정말 못해요.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회사는 못 다니겠다 평생.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외국의 기업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의 기업 쪽으로 이제 알아봤어요. 그 전에는 뭐 특별히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고실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만 있었어요. 뭔가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외국의 기업을 알아보다가 PR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PR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FMCG, 영국계 FMCG 회사에서 PR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디렉터가 이제 회사의 마케팅 디렉터 너 마케팅 할래? 홍보부서는 이제 마케팅 부서하고는 약간 다른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마케팅 해볼래? 1년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1년 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니어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맡으면서 마케팅 매니저, 브랜드 매니저를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또 계속 같은 회사예요. 너 영업지사장 할래? 라고 이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제가 30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한 3살? 32살? 33살?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3살. 이제 그 2살, 3살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지사장 할래? 청주에서. 그래서 청주에 영업지사가 있었고 영업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사장을 할래? 그래서 저는 회사가 미쳤나? 약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저는 브랜드 마케팅만 했고 영업 사원들이랑 일은 하죠. 제가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 그 지사장이나 아니면 본사에 있는 그 영업 매니저들과 함께 일은 같이 했지만 제가 영업을 직접 한다는 건 생각도 제 선택지에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지? 그리고 나는 애도 어린데 나보고 청주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약간 마른 하늘 날벼락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청주의 영업지사장으로 나 회사도 가라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영업을 해본다는 건 사실 커리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지사의 지사장으로 너를 보내준다는 건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네 커리어에 신경을 쓴다는 건데 해라. 청주? 2시간이면 가는데 왜 못 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서 집에 가는 시간에는 어디를 알아볼까 막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또 신랑 얘기를 귀가 얇아서인지 막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영업을 해보는 게 제 커리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그 다음에 당시에 제 보스가 이제 벨기에 분이었어요. 벨기에 분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걱정을 얘기했어요. 영업지사 다 남자고 영업지사장 중에 여자가 없었어요. 그때 회사에 여자가 없었고 영업사람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다른 영업지사장들은 다 40대 50대 아저씨고 나는 30대 초반의 여자인데 내가 그 일을 과연 잘 할 수 있겠니? 내가 영업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벨기에 제 당시 보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 커리어 중에 보스가 여자가 없었던 적이 내 보스가 여자였던 적이 내 보스가 남자였던 적보다 훨씬 많다. 자기는 한국에서 물론 아닌 건 안다. 하지만 자기는 유럽에서 일할 때 여자 보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네가 그걸 보여줘라. 회사에서 물론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걸 보여줘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말에 저도 이제 용기를 얻고 청주의 지사로 가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영업사원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 이제 지사장님들과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본사로 돌아왔고요. 다시 본사로 돌아와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해서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른 FMCG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좀 하다가 이제 좀 건너뛰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세 번째 회사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회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제 마케팅 본부장으로 입사를 해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현재 이제 2년 전에 홍콩으로 이제 글로벌 HR에 이제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2년째가 됐고요. 제가 현재 하는 일은 인플로이어 브랜딩 글로벌 헤드고요. 이제 쉽게 말을 하면 HR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입사하기 좋은 회사로 마케팅을 하고 고객들한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그런 그 입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좋은 회사이니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하는 게 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글로벌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각 나라에 있는 그런 인플로이 브랜딩 팀이나 리크루터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약간은 좀 새로 생겨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한 15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젊은 세대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는 첫 번째 그 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더라도 다시 끼우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내 첫 번째 잡이 내 커리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그냥 되는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도 있고 저희처럼 엔지니어가 많은 회사도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창업하시는 길도 있고 요즘은 또 창업이라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저 때는 창업한다 그러면 정말 집에서 돌 맞을 그런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잡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가 인사부로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팁이 뭐냐면 우리 취업을 생각하시는 그 젊은 세대 분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너무 없어요. 라는 게 이제 되게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회사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좋은 인재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우리 회사에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탤런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인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료는 링크인에서 나온 자료예요. 링크인이 만든 자료인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냥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리크루터가 있으면 올리죠. 채용 공고를 올리죠. 인턴 뽑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거 잘 있습니다. 공고를 딱 내면 이력서가 쫙 들어와요. 그럼 나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력서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전화 좀 해보고 괜찮으면 오라고 해서 인터뷰 보고 그 중에서 고른 굉장히 이제 트레디셔널리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앉아서 그래서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니?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되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 구직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란 모든 캔디데이트는 아니고 이제 모든 회사들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수한 인재들은 회사를 골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다 이 우수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링크인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가 자리를 뽑는지 사실 모르니까 그냥 공채 같은 거 났을 때 해보고 되는 데 중에 그냥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 데이터의 민주화 때문에 사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서 공고 안 났어도 내가 리크루터한테 보내서 나 이력서 이런 데 한번 봐줄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의 민주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경쟁이 많고 우리 회사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캔디데이트한테. 캔디데이트도 물론 회사한테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캔디데이트한테 어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플로이어 브랜딩이라는 제가 하고 있는 사실 이런 업무가 생긴 거고 이런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직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럼 첫 번째 직업을 골라야 되나요? 내 전공을 생각을 해서 내 전공에 맞는 거 아니면 나는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으니 이 인더스트리에 가고 싶다? 돈을 많이 주는 거 다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만의 Y를 먼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퍼스널 밸류가 뭔지. 저는 사실 그게 없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는 그냥 공부하다가 고심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저는 제 Y를 일을 하면서 찾았어요. 일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왜 일을 하냐. 내 친구 엄마들은 다 노는데 엄마는 도대체 왜 일을 해? 라는 질문을 한 100만 번쯤 들으니까 저절로 내 Y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발견을 하게 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또 여기서 잠깐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산스 사이넥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친구들은 잘 아직 얼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Start with Why라는 책과 테드 강연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What do you do? And we usually tell people what we do. I'm a manager at, company, and nobody really cares. Nobody cares at all. And so we're supposed to ask the question, why would we do this? And that just takes practice again. So I'll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of how it works. I found myself at a meeting once. It was actually a social thing held at an organization. And I was talking to one of the guys, telling him about the stuff that I do. He said, you've got to tell the boss. So he walks me over to this guy, and he doesn't even make an introduction. He just leaves me standing there and walks away. And the guy turns to me and goes, very good. Now, if I wasn't starting with why, I'd say, I made an assignment, and I have a consultancy, and I speak, and I teach, and I'm an author, and I'm doing all the things that I've done, and all the people I've worked with, and maybe some of my clients, all in an attempt to tell them who I am and why you should listen. But then he would have just sort of pointed to the chips and said, nice to meet you, But I didn't say that. I looked in the eye and I said, I wake up every single day to inspire people to do what inspires them. And I know that your company is trying to increase the amount of customers it's getting in one particular sector. And the question is, are you inspiring people to do it? Because the only way people will be loyal to you is to inspire them to do so. I teach leaders in organizations how to inspire people. And that's all I said. I didn't tell them what I did. I didn't tell them who I knew. I didn't tell them any of my clients. And he said to me, he looks over at me and says, you have a business card. And I handed him a business card and I told him all the details later. Don't forget, the why doesn't close the deal. It opens it. It allows people to introduce content. All of these things need to work together. Why do what you do, how you do things, what you do. I don't for 1 second believe that why is more important than any of the other pieces. It's just the place for you to start, and it's also the place where so often you forget to even include it. So, learning to start with why really is, especially in a business context, when you're interviewing for a job or pitching your services to someone, it really is remarkable. I get so many letters from people, all excited that they went into a pitch or they went into a job interview and they started with why, and they were so excited that not only did they get the job, but the person who hired them actually said, we love ... and they repeat their why back to them. They don't talk about their qualifications or any of these things. In other words, it really does drive human behavior. The more you get good at it, the more you start to feel and see the results that people are starting to want. 네, 그래서 이분을 아직 모르시면 이제 그 Start with Why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조성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뷰 때도 Why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냐? 왜 지원했냐? 왜 내가 너를 뽑아야 되냐?
그런 약간 오퍼레이셔널한 레벨에서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와이도 물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 좀 더 윗단계에 왜 일을 하셔야 되는지, 왜 일을 하시고 싶은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뭐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개인의 꿈을 실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왜 일을 하시고 싶은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어떤 방향성을 잡으시면,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가 좀 더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좀 더 본인한테 어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가진 밸류와 좀 맞는 회사다. 아니고 여기는 내가 가진 밸류랑은 정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는 다 뭐 명함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삽질한다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삽질도 많이 하고, 그런 삽질을 견디게 해주는 건 본인이 가진 그런 펄퍼스거든요. 그 펄퍼스가 있으면 삽질을 견딜 수 있지만, 펄퍼스가 없으면 삽질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정답은 없죠.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면,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터뷰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인더스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인터뷰 해볼 필요도 없다. 여기는 잘 모르는 회사야. 별로. 그런 선입견을 일단 가지 마시고, 인터뷰하시는 연습도 되잖아요. 인터뷰하는 연습도 되시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인턴도 많이 해보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Y를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Y는 뭐다, 내 밸류는 뭐다.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인을 셀링을 잘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제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고 모든 제 교육을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도 굉장히 취약한 사람인데요. 저희는 글로벌 인재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홍콩 유수의 인재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중국, 인도 이런 유수의 인재들과 경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우수한 인재인지를 굉장히 잘 셀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굉장히 우리는 이제 겸손한 게 미덕이잖아요. 겸손한 게 미덕이라서 약간 시간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 이메일도 읽어주셔서 고맙고,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약간 그런 겸손의 미덕을 너무 발휘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탑 탤런트는 모든 회사들이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인재들이에요. 여기서 탑 탤런트라는 건 절대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인턴십을 했고, 어떤 전공을 했냐, 스펙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의 포텐셜이에요. 회사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포텐셜이지 여러분의 펑셔널 스킬이 아니에요. 펑셔널 스킬은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특별히 아까 법 전공하신 분이 계셨는데, 리걸 부서라던가 카운팅에 물론 그런 펑셔널 스킬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업무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러닝 아줄리티가 있냐.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계속 그걸 배우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1대1로 굉장히 내 인터뷰를 할 때 저 사람과 나는 현재 동등한 관계에서 나도 회사를 선택하는 거고 회사도 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약간 저 사람이 나를 뽑아줘야 되고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도 너의 회사를 이밸리에이션 하겠다 라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해, 너도 분명히 나를 원할걸?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조성문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3월 2일, 이제 얼마 안 된 건데, 이분이 이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IT 1학년 학생으로 이메일이 왔대요. 나 인턴으로 뽑아라. 여기 제가 잘려서 되게 길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셔서.
그래서 이메일이 와서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공부 좀 더 해서 내년에 다시 지원해. 그러면 뭐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또, 내가 얼마나 내가 1학년이라고 이제 뭐 무시하지 마라. 약간 이제 내가 사실 나 놓치면 후회할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당당하게 얘가 보내왔더라. 굉장히 그런 패기가 좋았다. 뽑지는 않는데요. 결국은 하진 않고 꼭 내년에 꼭 다시 연락해달라. 이렇게 이제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다른 케이스는 이제 자기가 오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봉, 한 달에 4,000불을 오퍼를 했대요. 오케이? 한 달에 4,000불 줄 테니까 컨트랙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5,000불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다시 푸시백이 와서, 나 너 말고도 갈 데 많고, 뭐 5,000불 하면 내가 사인해볼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분이 자기가 바로 5,000불로 수용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채용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런 걸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이제 중간에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분도 굉장히 이런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당당함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제 저는 계속 외국계 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고 잘 놀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노는 것도 잘 놀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뭐랄까 다른 나라 사람들 저희는 그런 굉장히 열심히 드라이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평가를 많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거에 비해서 회사에서 많은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예를 제가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 물론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겸손해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결과는 따라오겠지.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야. 내가 굳이 나서서 내가 이걸 잘했네라고 하는 건 보기 좋지 않아.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 애들은 다 그걸 해요. 다른 나라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70배의 성과를 냈는데 100의 성과로 살짝 이제 조금씩 뭐랄까 스핀을 잘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PR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하는 걸 셀링하세요. 내가 못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본부장으로 입사를 딱 했는데 저도 계속 마케팅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해서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평가 애니얼 퍼포먼스 이벨레이션을 하잖아요. 팀원들이랑 평가를 하는데 평가 내용이 본인 평가를 먼저 해요. 내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매니저랑 평가를 하는데 모든 7명의 직원이 있으면 7명의 직원이 전부 다 내용이 이거를 못했네요 올해 이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한 거를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한 거에 대한 자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 못해서 아쉽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잘한 게 100개가 있고 조금 안 된 거 3개가 있는데 왜 이 100개 얘기는 안 하고 이 너무 3개 집착을 하고 있느냐. 3개는 못한 거 있으면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본인이 잘하는 것, 잘한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인터뷰를 하실 때도 내가 강점이 뭔지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내 포텐셜이 뭔지 이거를 당당하게 셀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간은 좀 택티컬한 팁인데요. 항상 뭔가 킬러 퀘스천이 될 만한 걸 좀 갖고 계세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쭉 꺼낼 수 있는 거,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높은 사람 만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보는 동안 너 어떻게 피치할 거냐. 그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건데 내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실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인터뷰 끝나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 아니요.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없습니다. 땡. 이미 땡이에요. 좋은 인재는 좋은 질문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허를 찌를 만한 질문이 뭔가 대답만이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답보다는 질문이 여러분의 역량을 더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인접 면접 이제 제가 두 번 면접을 그러니까 2번 회사를 옮겼거든요. 면접은 더 많이 봤지만 저도 면접을 보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기 전에 다트에 보면 외국계 기업이라도 회계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보고 저는 마케팅이었으니까 지금은 인사보지만 원래 마케팅이었으니까 마케팅 이제 지출을 보고 예를 들면 니네 비디오도 녹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기업 매출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비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투자라고 보시나요? 이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저는 약간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뭐 레드불이 막 그 우주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뭐 자유낙하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선 ROI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 액티비티 하나만 보면 절대 ROI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라고 보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 이 마케팅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쓰는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저는 이제 약간 구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입사 때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 높으신 분이 이제 본사나 이런 데서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젊은 직원을 모아놓고 아니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이런 기회를 갖거나 아니면 원오원 기회를 갖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질문을 하라고 하죠. 뭐 본사에서 마케팅 글로벌 CMO가 왔어요. 대담을 하면서 질문 기회가 있어요. 그때 나는 튀고 싶지 않으니까 중간에 가야지. 가만히 대부분 있으시죠. 한국 분들은.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럴 때가 정말 저 정말 훌륭한 질문인데 근데 근데 특히 서양 분들은 모든 질문 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요. 시작은 일단. It's a very good question.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대답은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을 거고 덜 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이 언제나 막 되게 샤프하게 막 비즈니스와 관련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중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자기 PR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다닐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질문하세요. 아무도 안 해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일부 뭐 외국 사람이 몇 명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본사에서 누구 왔는데 죄송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그냥 재밌는 질문을 해요. 너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크레이지한 게 뭐였니? 네 인생에서 제일 크레이지한 게 뭐였니? 그러면 사실은 비즈니스와 관련은 없지만 아무튼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좀 더 심각하게 간다면 네가 밤에 자다가 너를 깨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밤에 그러니까 너의 고민이 뭐냐 이거죠. 회사 뭐 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뭐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여러 그런 상황에 맞는 인터뷰가 되셨건 아니면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됐건 그런 어떤 내가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킬러 퀘스천이 뭔지를 약간 항상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그런 오퍼튜니티가 왔을 때 찔러주시면 좋은 어텐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밸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보면 결국 좋은 인재와 다 좋은 인재죠. 다 좋은 인재인데 회사에서 결국은 사다리를 좀 더 잘 타시는 분, 승진을 더 빨리 하시는 분, 조금 더 늦게 하시는 분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과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은 그 회사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 그런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CEO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창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내 업무 내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 옆부서 일이라도 너 이거 생각해봤니? 우리 이거 같이 해볼래? 내지는 내 보스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어떤가요?
남의 보스라도 괜찮아요. 남의 보스라도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네 부서에 이런 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던데? 이거 어때? 이런 본인의 그런 이니시에이션을 보여주는 거. 특히 회사에서 젊은 인재한테 바라는 건 그거예요. 틀에 짜여진 흔히 말하는 BAU라고 하는 Business as usual. 너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네 job description에 써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딜리버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이상 내 잡티에 있지 않지만 내가 만들어낸 게 뭔지 그거를 회사에 보여주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약간 오너십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프로액티브한 자세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팁이었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5시에 저희 회사에서 쿼리데이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픈데이를 하니까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뭐 문과를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엔지니어링 회사, 이공계 회사가 앞으로 큰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신화대에 오기 전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엔지니어가 없었어요. 다 FMCG를 주로 다녔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없는 회사를 주로 다니다가 제가 신화대에 와보니 정말 미래는 엔지니어구나. 그래서 제 딸이랑 아들한테도 막 엔지니어다. 특히 여학생, 제 딸, 여자 엔지니어는 무조건 미래가 있다. 여자 엔지니어다. 미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링크드인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링크드인 이제 학생들도 요즘에 링크드인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고 계세요? 링크드인 어카운트 있으신 분? 많이 있으시네요. 저희 회사에 이제 링크드인 페이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 스튜던트를 위한 페이지가 있고 그냥 전체 글로벌 페이지가 있고 뭐 Women and Technology 이런 페이지가 있고 중국인들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위한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를 위한 페이지가 있고 5개 페이지가 있는데 스튜던트 페이지가 이 5개 페이지 중에 3등이에요. 방문자 수가. 저는 스튜던트는 아무튼 전체 링크드인 파퓰레이션 중에서는 적은, 그러니까 믹커리어가 훨씬 많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스튜던트가 3위예요. 그래서 요즘은 링크드인에 보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리크루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앉아서 이력서를 받는 리크루터는 굉장히 구식 리크루터예요. 이제 능력 있는 리크루터들은 사실은 들어오는 이력서는 중요하게 많이 안 봐요. 물론 인턴 같은 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리크루터들은 이제는 그냥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거든요. 지원하지 않은, 왜냐면 베스트 탤런트는 회사를 떠나지 않아요. 그 회사에서 이미 좋은 인정을 받고 좋은 샐러리를 받고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터들이 링크드인을 쫙 보고 이분이 내가 원하는 인재인 것 같은데 연락을 해봅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여기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회사 다음 주에 약간 링크드인 프로파일 같은 것도 좀 봐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풀한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그래서 뭐 참석하신 분들 프로필도 좀 띄워놓고 빨간색 제가 채점도 좀 해드리고요. 이런 건 X, 이런 건 X, 이런 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한 그런 본인의 퍼스널한 브랜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팁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